안녕하세요, 약친 여러분. 약사 친구들 방송의 김명철 약사입니다. 우리 약국에 계시는 약사님들, 에탄올이 약국에 잘 안 들어와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약국에서 왜 에탄올이 없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과연 에탄올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에탄올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4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한 의료기관의 손위생 지침을 참고를 하면요, 알코올의 항균 효과는 단백질 변성 능력에 따른다고 했고 60에서 90% 알코올 제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에탄올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바이러스는 외피를 가진 바이러스에 효과가 많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 유튜브 방송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피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 피부 소독제별 효과 특성을 보게 되면 여기에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외피 바이러스, 무외피 바이러스, 이런 게 표에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알코올이 외피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게 표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펌핑제로서 휘산성 세정제, 휘산성 손소독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손소독제와 손세정제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독에 관계되는 제품은 일단 일반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일반 의약품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빨간 약이라고 이야기하는 포비돈 등 이제 소독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죠. 자, 근데 의약 외품은 우리가 외용 소독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의약 외품은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한데, 외용 소독제는 이렇게 딱 근거 기준이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의약 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으로 에탄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과산화소, 염화벤잘코늄, 크레졸을 함유한다. 그래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소독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차염소산은 여기에 외용 소독제로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차염소산은 이렇게 직접 인체에 직접 뿌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의약 외품으로 허가받은 외용 소독제 중에서 5가지 성분은 어떻게 실험 과정을 거치냐면 5개의 균주를 갖고 실험을 거칩니다. 그래서 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바실러스균, 살모넬라균, 이 5가지의 균을 통과한 거를 외용 소독제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손소독제와 손세정제의 차이는 뭐냐면 5가지의 균을 갖고 실험을 했는가? 그거는 손소독제가 되고 의약 외품이고, 5가지의 균주를 갖고 실험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손세정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주요 3가지 성분의 표준 제조 기준을 보게 되면 에탄올이 54.7%부터 70%를 이렇게 표준 제조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이거는 지금 외용 소독제인데 에탄올이 83%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54.7%와 70% 이 범위를 넘어가는데, 이 표준 제조 기준에서 벗어났지만 이 회사에서는 안전성, 유효성 시험 검사 자료를 제출해서 의약 외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손소독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에탄올이 표시가 딱 돼 있고요. 손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손세정제가 그러면 전혀 살균에는 효과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보통 손세정제라 할지라도
5개 균주 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보통 에탄올 함량이 62%에서 68% 사이에서 손세정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세정제도 손소독제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에탄올 함량이 62%에서 68% 사이에서 만들기 때문에 손소독의 개념은 있을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펌핑형 손소독제, 손세정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뿌릴 때 우리가 뿌리는 양과 그 다음에 부비는 이 시간을 갖고 이제 평가한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종사자 손소독용 알코올 젤의 사용량과 건조 시간에 따른 항균 효과의 비교를 보게 되면 지금 이거가 얘인데 알코올 젤을 이렇게 2ml를 30초간 문지르고 2분간 공기 건조한 손위생군이 있고요. 알코올 젤 1ml로 30초간 문지르고 2분간 공기 건조한 손위생군, 그 다음에 알코올 젤 2ml로 15초간 문지르고 덜 마른 상태의 손위생군, 그 다음에 알코올 젤 1ml로 15초간 문지르고 덜 마른 상태의 손위생군, 이렇게 4가지를 갖고 시험을 했더니 가장 좋은 결과가 알코올 젤 2ml를 사용해서 30초간 문지르고 이때 완전히 건조한 군이 가장 항균 효과가 좋다. 그래서 2ml 30초라는 거를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세정 젤을 이렇게 사용하거나 손소독제 젤을 사용할 때 이 끈적거림이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옷에 이렇게 소독하는 개념, 이러한 개념으로 해서 조금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에는 이렇게 에탄올이 들어간 뿌리는 손세정제 같은 경우도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 소독제로 락스를 사용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이 되는데, 락스는 차염소산 나트륨이고 가정용 표백제로 일반적으로 5% 차염소산 나트륨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폐하가 11이면 자극적이고 폐하가 13인 경우는 화상을 입거나 부식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염소산 나트륨을 이렇게 삼키거나 흡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환경 소독을 위해서 락스를 희석하는 방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 5% 락스인 경우에는 1대 100으로 희석하면 좋다. 그리고 4%인 경우에는 1대 80으로 희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 1리터에 이렇게 차염소산 나트륨, 락스를 10ml를 넣어서 환기가 잘 되게 하고 마스크를 꼭 껴서 피부에 안 닿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에탄올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렇게 손소독제 젤, 그 다음에 뿌리는 손세정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락스의 희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약은 동네 약국 약사님들에게 문의 후 구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